이 핵산의 DNA, RNA의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인산 H3PO4로 이루어진 인산. 자, 여기에 자,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뭐 포도당 같은 설탕, 이렇게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염기. 자, 이 염기가 산염기할 때 그 염기야. 맞지? 그래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인산당 염기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당에 대해서 한번 해보잔 말이야. 당. 이 당은 DNA를 이루는 당하고 RNA를 이루는 당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나요. 자, 일단 RNA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보스.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해가지고, 자, 영어로 쓰면은 요렇게 된다. 알지? 그러면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요 D가 뭐냐? 영어로 딜리트야. 그 뭐야? 삭제한다. 제거하는 거야. 알겠지? 뭐를? 옥시전. 그래서 한 개의 원자가 제거가 된 거야. 어디에서? 리보스에서. 그래서 리보스에서 산소 원자 하나를 제거한 것을 우리가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래. 그럼 얘네들의 구조식을 그리면은, 자,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탄소가 자,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결합선 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OH로 돼 있으면 얘가 바로 리보스야. 알겠니? 근데 디옥시리보스는 산소를 제거했다고 그랬지? 자, 요 산소가 제거가 돼서 요게 H가 있으면은 산소가 제거됐다고 그래서 얘를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른다. 알겠니? 그럼 이 둘은 서로 다른 물질이야. 서로 다른 물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과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RNA는 리보스, 자,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보통 그림은 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표현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 자, 다음 두 번째 염기를 보자. 염기. 자, 염기. 이건 산염기할 때 그 염기야.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인데, 자, 요 핵산에서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염기지만 핵산에서는 염기성을 띠지 않습니다. 알겠니? 핵산이니까 산성을 띠는 거야, 산성. 그러니까 얘는 염기지만 염기성을 띠지 않는다. 자, 띠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먼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가 4종류가 있다. A, T, CG. 알겠지?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읽어? 아데닌. 자, T를 타이민. 자, 사이토신. 구아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TCG라는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RNA의 염기는 A, 자, 타이밍 자리에 U가 들어가. 그리고 CG야. 그러니까 A, CG는 똑같고, 요 타이밍 자리에 타이밍이 아니라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염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ATCG나 AUCG는 모두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소 원자가 포함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겠지? 질소가 포함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ATCG, AUCG 이렇게 4개 연기가 있는 거야. 4개 연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산이나 당, 뭐 DNA에서는 인산, 그리고 디옥시리보스 여기까지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 염기가 ATCG, 여기가 A가 오고 T가 오고 C가 오고 G가 올 수 있겠지.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RNA도 인산에다가 요 당이 리보스라는 당이 올 거야. 그리고 요 염기 자리에 아데닌 올 수도 있고 유라실 올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도 있고 구아닌 올 수도 있어. 그래서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 조심해야 되지. 똑같은 아데닌이니까 얘랑 얘랑은 같지 않나요? 아니죠. 여기가 다르잖아요. 당이 다른 물질인 거야.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DNA도 4종류가 있고 서로 다른, 자, RNA도 서로 다른 4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탈수 축합에 의해서 쭉쭉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 DNA하고 RNA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우리가 이 염기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들어. 자,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할 때 한 곳에 한 가닥에만 저장하면은 이것이 만약 유전 정보가 손상이 되거나 복제가 될 때, 자, 잘못 복제돼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한 개의 가닥이 그 자료, 유전 정보를 백업하는 개념으로 2개의 가닥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손상이 나거나, 자, 잘못 복제가 되면은 나머지 가닥을 이용해서 그거를 고친단 말이야. 수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2개의 가닥인데, 그러면 각 가닥에는 이 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2개의 가닥에서는 바로 염기 간에 어떤 식으로 가닥이 연결되어 있냐? 이 염기 간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 염기 간에 상부적인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수소 결합 단백질 할 때 얘기했지? 그래서 단백질의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1차 구조가 사슬 안에서 수소 결합, 그러니까 CO에 있는 산소가 이웃하는 NH의 수소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꼬이면서 나선 구조, 알파 나선 구조, 사슬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병풍 구조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 수소 결합이야. 그래서 염기 간의 상부적인 수소 결합인데 이때 상부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짝을 이룬다는 거야. 자, 상부적인 수소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짝을 이룬다는 얘기야. 즉, 아데닌은 누구랑 짝을 이룰까? 타이민하고 짝을 이루면서, 자, 수소 결합 몇 군데? 2군데 수소 결합이 일어난다. 알겠니? 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몇 군데? 그렇지. 3군데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수소 결합한대. 즉, 요렇게 DNA 가닥이 있어. 자, 여기에 A, T, T, C, G, A, 뭐, U가 들어가면 안 되죠. T, C, G,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가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염기끼리 짝을 이루면서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할 거야. 그럼 어떻게 짝을 이룬다? 아데닌은 누구랑? 타이민. 그래서 여기 타이민이 와요. 그래서 타이민이 와서 수소 결합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타이미니까 아데닌. 자, 타이미니까 아데닌.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 알겠지? 사이토시니까 반대쪽은 구아닌. 자, 수소 결합. 3군데. 구아니니까 사이토신. 3군데 수소 결합.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두 군데 수소결합 타이민 아데닌 있고 두 군데 사이토신 구아닌 세 군데 구아닌이니까 여기는 사이토신 세 군데 자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수소결합을 형성한단 말이야. 이 관계 때문에 DNA가 있으면 그 DNA 안에서는 항상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1의 비율로 존재할 거예요. 맞니? 자,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개수의 비는 무조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관계가 성립이 된대. 어디에서? DNA 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샤가프의 법칙. 그러니까 사이토신과 아데닌은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둘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만약 이거야. 어떤 DNA의 가닥이 있는데 자, 이 DNA 두 개 가닥 안에는 백쌍의 염기쌍이 존재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한 쌍, 알겠니? 요렇게 한 쌍, 한 쌍, 한 쌍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요 그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염기쌍이 있고 총 염기가 몇 개? 18개. 그럼 100쌍의 염기쌍이 있다는 얘기는 총 몇 개의 염기가 있다? 200개의 염기가 존재할 거야. 그 중에서 아데닌이 말이야 40개가 있대요. 그러면 타이민은 몇 개가 있는 거니? 그렇지 40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각각 몇 개씩 있을 거야? 그렇죠 60개 60개. 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합쳐서 200개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만 주어줘도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지. 그치? 바로 이제 요거야. 그래서 얘가 가랍니다. 자 나는요 이번에는 아데닌이 30개가 있어요. 자 그럼 타이민 몇 개예요? 그렇지 30개가 있어. 자 그러면 사이토신 몇 개? 그렇지. 자 구아닌도 몇 개?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은 자 이렇게 물어본다. 아 그러면 DNA 구조가 더 안정적인 것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구조가 안정적인 것은 가나 중에 누가 더 안정해? 가? 자 봐. 이것 때문에 구조는 이 두 개 가닥이 수소 결합으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 구조가 안정적이려면 이 가닥과 가닥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돼? 세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아데닌과 타이민은 두 군데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세 군데야. 그 요 안에 있는 전체 수소 결합수가 많으려면 즉 구조가 더 안정적이 되려면은 수소 결합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소 결합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비율이 어떻게 돼?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가 된다. 그치? 중요한 거야. 자, DNA는 말이야. 두 개의 가닥이니까 이 가닥과 가닥 사이에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상보적인 수소 결합해. 그러면 자, RNA는 단일 가닥이다. 단일 가닥이다. 근데 이게 DNA는 있잖아.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러 형태의 모양이 존재해요. 그래서 RNA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알겠지?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얘기하는데, 뭐, 메신저 RNA,
DNA 정보를, 유전 정보를 복사하는 RNA가 있어. 그리고 자, 그것을 단백질이 만드는 장소인 리보솜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 줘야겠지. 그래서 리보솜에 리보솜 RNA가 존재하고,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그 아미노산을 그 리보솜으로 가져오는 RNA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운반 RNA라고 그래. 자,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지만 이거 외에도 자, 아주 작은 크기의 RNA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세포 안에 퍼져 있어요. 많아요. 알겠지? 자, RNA는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게 A, U, C, G, A, G, C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있을 거고요. 자, 어떤 RNA는 이렇게도 있다. 잘 봐. 자, 요런 RNA도 있어. 그러면 요때 이제 뭐 A, T, T란다. U, C, G, A, U.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여기가 C고요. 자, U가 되고요. A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U, A, G가 돼요. 그래서 요런 모양일 때 이게 한 개의 가닥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형성이 돼? 자, 상보적인 수소결합이 나와요. 수소결합이 있는 RNA도 있어.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있긴 하지만 RNA 전체로 보게 되면 모든 염기들이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에서는 모든 염기가 상보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RNA에서. 그래서 A분의 U가 1이 되지 않습니다. C분의 G도요. 1이 되지 않아요. 이게 RNA의 특징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자, RNA도 이거 짝을 이루면 막 이렇게 겹치거나 또는 이제 이런 형태도 있어. 자, 여기가 이제 DNA잖아. 그러면 여기에 RNA가 딱 와.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복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복사하냐? A니까 원래는 타이민이잖아. 그치? DNA일 때 타이민이에요. 근데 RNA는 뭐예요? 이게 유라실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DNA 정보를 복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RNA를 우리가 mRNA라고 불러. 메신저 RNA 또는 전령 RNA.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복사할 때는 상보적인 관계로. 알겠지? 상보적인 관계로 복사한다는 거야. 이거 뒤에 우리 3단원 기말 시험 생명 시스템 마지막 파트에 이거 나와. 이거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염기다, 염기. 이해됐니? 그래서 염기는 자, 이런 식으로 DNA와 RNA 염기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들. 그래서 DNA는 상보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염기끼리.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돼. 하지만 RNA는 자, 모든 염기가 상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여기만 되겠지. 이런 형태일 때는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인산. 자, H3PO4야. 그래서 우리가 인산의 구조식을 그리면, 여기 인이 있으면은, 네 군데에서 산소하고 공유결합하는데, 자, 하나는 이중결합이야. 그리고 여기가 수소가 이렇게 붙어요. 자, 이게 바로 인산이야. 알겠니? 그런데 요 수소 중에, 그 OH 3개 중에서 두 군데에서 수소가 떨어지면서 요렇게 얘네들이 당하고 공유결합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한 개의 인산은 두 개의 당과 공유 결합을 한단 말이야. 한 개 인산은 두 개 당하고 공유 결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요 OH는 어떻게 되냐? O-H+로 이온화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인산, 요게는 인산, 그래서 DNA나 RNA 핵산은 인산 때문에 무슨 전화 띈다? 마이너스 전화 띄는 거고, 그래서 요 수소 이온 때문에 액성이 뭐가 돼? 산성이라는 액성을 갖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핵산이야. 핵산. 애시드, 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산은 두 군데서 당하고 공유합하죠? 그러면 한 개의 당은 두 개의 인산과 공유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당은 여기서 인산하고 공유 결합할 거야. 여기서 인산하고 공유 결합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인산, 그러면 인산은 두 군데서 당하고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이 당은 두 군데 인산하고 공유 결합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또 당, 인산가 이제 어떻게 되냐?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DNA라고 할게. DNA. 그럼 DNA는 여기가 한 개의 가닥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도 하나의 가닥이 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DNA는 염기간에 뭐 어떻게 된다? 상보적인 수소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민이 요렇게. 알겠니? 자, 아데닌이 요렇게. 자,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세 군데. 자,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세 군데. 사이토신과 구아닌 세 군데. 그래서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맞니? 자,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 둘, 셋, 넷. 요 당은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쭉쭉쭉쭉 연결되잖아.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연결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폴리. 자, 폴리라는 것이 고분자, 고. 알지? 그래서 폴리모가 고분자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폴리라는 거. 그래서 폴리, 무수히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됐다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 이게 조심할 게 타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보통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 게 핵산은 DNA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왜 했더니 선생님 단백질이 아니 핵산은 단백질이다. 왜 했더니 단백질이 펩타이드잖아요. 펩타이드. 그치? 폴리펩타이드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드가 있으니까 얘도 단백질이겠네. 아니야. 단백질 아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얘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알겠니? 진짜 조심해야 돼. 되게 헷갈리고요. 자,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요 한 개가 뭐가 되냐면 한 개의 긴 사슬, 가닥이 됩니다. 알겠니? 그럼 DNA는 몇 개의 가닥이야? 두 개의 가닥이죠? 그럼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했어?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 한 개의 가닥, 한 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 여기에도 한 개의 가닥, 한 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 RNA는 얘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요. 한 개의 가닥입니다. 그래서 RNA는 한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한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산당 이렇게 사이에 그다음에 자, 염기들이 이런 식으로 DNA 짝을 이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평면을 그렸기 때문에 마치 얼핏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요렇게 가지고 마치 사다리처럼 보일 거야. 맞니? 그렇죠? 염기들이 요렇게 뭐 사다리처럼 보일 거야. 평면처럼. 근데
기본적으로 탄소화물이잖아. 탄소가 기본 골격이야. 그럼 네 군데 공유결합하면 어떻게 돼? 삼연체가 되거든. 삼연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입체 구조예요. 자, 입체 구조에다가 자, 요 염기들 크기도 다르고요. 그치?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시, 구안 얘네 크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둘 사이 작용하는 수소 결합력의 세기도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고 얘네들 세 군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무수히 많은 이렇게 폴리뉴클레 딱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평면 형태로 사라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에다가 크기와 결합력의 세기가 다르니까 얘네 그냥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나선 형태가 되고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가닥도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나선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실제로 DNA는 뭐다? 이중 나선 두 개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 자, D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알겠니? 하지만 RNA 구조는 모양이 다양하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접히는 지점이 있지. 물론 실제로는 접히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나선과 이 나선이 교차하는 지점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한 번 회전하는 거야. 맞니?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회전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도 교차되고, 그치? 그래서 교차 지점이 세 군데가 된단 말이야. 한 번 회전하는 것이 여기 교차 지점, 세 점에서 자, 여기가 한 번 회전이고, 그 요 사이에 염기쌍들이 있겠다, 그치? 총 10쌍의 염기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쌍의 염기쌍마다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한 번씩 돈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DNA는 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됐니? 그래서 따로. 자, 세 번째.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 자,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생명 시스템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좀 해두는 게 굉장히 좋아. 자, 구성 원소는 자, CHO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는 주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주 에너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 그러면 섭취하는 대부분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무조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자, 저장이 됩니다. 자, 특히 우리 그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럼 포도당이 남았어. 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 어디에서? 동물은 이때 이제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다? 관여하는 호르몬 글리코젠으로 저장할 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있지?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잘 못 시켜.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우리 그것을 이제 당뇨라고 해요, 당뇨.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물에서는 포도당이 셀룰로스, 그래서 얘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건데, 자, 포도당이 말이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화학식이, 분자식이. 그 얘를 구조식을 그리면은, 자, 이런 형태의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알겠니? 고리 형태. 그러면, 요렇게 고리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요 한 개 고리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하냐면은, 단당류라고 그래. 단당류. 그래서 단당은 고리 한 개. 그럼 이당은 고리가 두 개. 그럼 고리 두 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단당류 두 개가 붙어야 되겠지. 자, 다당류는 무수히 많은 단당류들이 연결돼서 고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을 구분할 때 단당류, 고리 한 개짜리, 이당류,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거, 그 다음에 다당류, 무수히 많은 고리들이 연결된 거, 단당류가 연결된 거, 이렇게 해. 자, 단당류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당이죠. 자, 과당이라는 것이 있어, 과당. 알겠지? 그래서 과당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과당이 있잖아. 당이란 거, 탄수화물은 당이란 거 달다는 뜻이야, 달.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제 요 단당류 또는 이당류거든. 그때 이 과당은 거기에 제일 많아. 우리 음료수 같은데. 음료수. 이런 데 이제 과당이 되게 많아. 그래서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을 확 높이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런 음료수 많이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우리 앞에서 발음은 전했지. 리보스라든가 디옥시리보스. 이것도 고리 한 개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엿당,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거. 설탕,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당류라고 한다. 자, 다당류는 무수히 많은 단당류들이 연결된 건데 바로 요 놈이 다당류예요. 알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은 동물에서는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자, 글리코젠으로 일부 저장이 됐지만 식물은 셀룰로스가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람의 세포막, 동물의 세포막에서도 일부 포도당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아니라 요 탄수화물 있지. 탄수화물의 일부가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아주 극히 소량.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다음 네 번째. 지질이라고 있다. 지질.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주로 지방이라는 형태로 많이 표현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방 대신 지질. 그럼 지방은 뭐야? 지질의 한 종류가 돼. 한 종류. 자, 얘도 구성 원소는 CH5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도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1g당 에너지가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질은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이용이 된다. 알겠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잖아. 자, 이 전환되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그 간이라든가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섭취하는 포도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더라도 포도당이 아직도 많아. 그러면은 그때 이 포도당은 우리 간에서 지방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성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해. 이제 이거고. 그 다음, 이 지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물질이야. 몸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성지방 또는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해서,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피부, 상피 세포 아래쪽에 이런 지방들 또는 내장 쪽의 지방들이, 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바로 뭐야? 이 중성지방, 피하 지방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살이 찐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왜 찌냐?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은 이 포도당의 일부가 어떻게 돼요? 자, 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이건데. 자, 이 중성지방의 구조를 좀 그릴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뭐냐면은 글리세롤이라고 그래. 글리세롤. 그래서 얘는 알코올이야. 알코올이고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 글리세롤이 있는 요 부분을 자, 물에 잘 녹으니까 얘는 물하고 친하겠지. 그래서 얘를 물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수성 머리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 길다랗게 세 개가 나온다. 그쵸? 자, 여기가 이제 세 개의 지방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세 개의 지방산이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지방산은 물에 안 녹아. 물하고 안 친해. 물하고 친하면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소수성이라고 그래.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한 거. 그 물하고 안 친하면 또 누구랑 친하니? 기름하고 친하겠지. 그래서 친유성이야. 근데 이게 머리라면 얘는 무슨 형태니? 꼬리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소수성 꼬리, 친유성 꼬리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성지방이야. 그래서 한 개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중성지방 또는 피하지방이 돼. 그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뒤에 이제 우리 세포구조 3단원에서 배울 건데, 자, 요 인지질이라고, 인지질. 내가 이걸 그려준 이유가 인지질을 같이 설명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자, 얘는 친수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인산기가.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불러. 대신 요렇게 해서 두 개의 지방산이 소수성 꼬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그래. 인지질. 그러면 자, 요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자, 세포의 안과 밖은 물의 환경이야. 알겠지? 그래서 세포 안에는 세포액이라는 물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KCl이 이제 들어가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조직액 또는 세포 조직액 또는 체액이라고 해서 0.9%의 소금물, 우리가 생리적 식염수가 우리 몸의 농도, 체액의 농도랑 같은 거야.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은 물의 환경이잖아. 그러면 세포의 안과 밖은 물의 환경이니까 이 친수성의 머리가 세포 밖을 향해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세포 안도 물의 환경이니까 세포 안쪽으로 친수성의 머리가 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세포 밖이고 얘가 세포 안이야. 그러면 인지질이 한 개, 두 개가 층이 이루어져서 얘가 바로 한 겹의 세포막을 구성한단 말이야. 자, 이 한 겹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인지질은 두 개 층이지만 이 두 개 층이 모여서 한 겹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한 겹을 뭐라고 한다? 단일막이라고 그래. 단일막.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 겹으로 겹쳐. 두 겹이야. 그럼 이것을 이중막이라고 그래. 이중막.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막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 막단백질 통해서 뭐가 이동하냐? 물질들이 이동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된 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세포막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세포 구조할 때 이거 배울 거니까 미리 땡겨서 여기에서 익혀왔구나. 자, 지방 꼬리가 3개인 것은 중성지방이고 꼬리가 2개인 것이 바로 뭐다? 인지질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콜레스테롤은 주로 혈액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도 일종의 세포막이거든. 지질이잖아. 세포막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혈관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혈관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냐? 자, 얘네들이 이제 혈액 속에 어떤 칼슘 이온이라든가 어떤 특정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그 칼슘 이온하고,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적혈구라든가 이런 혈구들하고 뭉쳐가지고서 덩어리를 이루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뭐라면 혈전이라고 얘기하죠. 혈전. 혈전. 그래서 이러한 혈전, 그래서 이러한 혈전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액에 되게 많아. 그때 걸리는 질병이 뭔 줄 알아? 얘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고야, 높단 말이야. 지방이, 지질이 어디에서? 혈액 속에서.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고지혈증.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혈관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도 있다. 알겠지? 그다음 4번째, 남성, 여성, 성호르몬도 대표적인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지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째. 자, 무기염류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럼 요때 무기는 뭘까? 무기물이란 뜻이야. 즉, 탄소가 없는 걸 얘기해. 알겠지? 탄소가 없고, 염이라는 것이 얘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얘네들은 이제 무기물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아니지. 그래서 무기염류는 절대로 얘는 에너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기염류는 그냥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 염화 이온은 우리 몸에서 체액이라든가 세포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자, 칼슘 이온이나 인 같은 경우는 자, 뼈나 치아를 구성하기도 하고, 철 이온은, 철은 자, 바로 헤모글로빈,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한다라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한다. 알겠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꺼풀이 쫙 떨리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근육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자, 이러한 근육들이 떨림 현상이 생기면서 특히 장단지 이런 데서 쥐가 많이 생겨. 자다가 쥐 나는 경우 다 마그네슘 부족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절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무기염류라는 거. 그렇지? 자, 그리고 물입니다. 자, 물은 마찬가지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아니야. 자,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유기물이야. 유기물.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무기염류나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어. 자, 물은 생명체의 자, 60, 7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고체 말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물이야, 우리 몸에서. 그리고 고체 중에서 단백질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생명체 60에서 70% 차지해요. 그래서, 자, 체액이라든가, 세포액이라든가, 자,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체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 또는 조직액이라고 부르고, 세포액은 세포 안을 채우는 거고, 혈액이야 혈관을 지나가는 거고요. 림프액은 림프가, 그래서 림프액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자, 면역작용, 항원항체 반응할 때 항체 만드는 곳이 림프고,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대식작용하는 킬러세포, T세포라고 그래. 그것이 바로 요 림프인데 그것을 운반하고 면역과 관련된 게 바로 림프액이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분이 바로 림프액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림프액으로 통해서 심장으로 전달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 자, 이 물은 체액이나 세포액이잖아. 우리 몸에 세포 안이든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게 물이야.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하냐면은 물질 대사라고 그래.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분해하고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물이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야. 물. 자, 그 다음 물은 비열이 매우 크다. 비열. 자, 비열이라는 거는 1g의 물질이 1도씩 변하는 거예요. 자, 1도씨가 올라가고 1도씨가 떨어질 때 그때 출입하는 열량이 비열이에요. 그럼 이 출입하는 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1도씨가 떨어지려면은 많은 열을 방출해야 돼. 그치?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방출하는 열이나 흡수한 열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밖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열에 의해서 온 체온이 급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급하게. 밖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만 체온이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관계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그래서 생명체의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게 바로 물이다 말이야. 대부분. 다음. 자, 물은 가장 훌륭한 용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용질들을 녹이는 용해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뭐 우리 혈액만 생각해도 그렇고 림프액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자 산소라든가 CO2라든가 항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혈액에 또는 림프액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 혈액이란 림프액을 통해서 운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 세포로.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물이 우리 몸에서 10%의 물이 빠져나가면 사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단식을 하더라도 항상 뭐는 먹어줘야 돼? 물은 먹어줘야 된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